지난 1일 이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당시 화재를 수습하던 이 경찰과 소방관들이 이 갑작스레 발생한 2차 폭발로 인해서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저희 사건 파일 24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지난 1일 한 목욕탕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죠. 예. 건물에서 불기둥이 치솟으면서 1차 폭발이 일어난 바로 저 장면인데요. 한 20분 정도 1차 진화 작업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때 불길이 잠잠해지고 소방차와 관계자들이 모여들 순간 2차 폭발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더 큰 폭발이 일어나서 화염이 인파를 덮치면서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1차 폭발 때는 그나마 불길이 금방 잡혔고 영업을 하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이 2차 폭발에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이 정말 크게 다쳤었거든요. 예. 이 중에 부상당한 경찰관과 관련된 후속 상황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달 전에 결혼한 이 여성 경찰관 부상이 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화염에 녹은 손가락이 서로 붙고 얼굴의 60% 이상 저렇게 피부가 벗겨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김경사 이분이요. 이 화상이 굉장히 고통이 심한 그런 상처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얼굴, 팔, 손에 다 붕대를 감고 괴사한 피부를 여러 번 벗겨내는 그런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고 하는데 신경과 관절까지 다 손상이 돼서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으면 이 수술과 치료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이 김경사의 숨을 더 조여오는 것이 바로 병원비라고 합니다. 화상 치료는 비급여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다가 약제도 비급여 품목이 많아서 매주 수십만 원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된다고 하고요. 간병비가 또 든다고 해요. 하루에 15만 원가량의 간병비 이렇게 몇 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간병비, 병원비가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화재 수습하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그냥 어디 휴가 갔다가 다치신 게 아니라 화재하다가 다치신 건데 치료비를 다친 이 경찰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이게 사실 경찰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사실 일반 시민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네. 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기준에 따라서 전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러한 말들이 사실은 그런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기준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공무원 공단에서 전체 신체 35% 이상의 화상을 입어야만 간병인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사실 35%라고 한다면 전체 신체 35%는 상당히 많은 예. 부분에 화상을 입었을 텐데 사실 이러한 기준들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 납득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한 부분들이 분명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사실 신체적인 어떤 화상에 대한 고통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고 두려움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공무상 부상인데 지원이 안 된다. 참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 현재 부상 상태는 어떤지 이 동료 경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손가락이 지금 전혀 작동할 수 없어서 양쪽 손에 붕대를 감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옆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고 왔는데 양쪽 손 치료가 고통이 좀 심하답니다. 치료 기간도 길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금액이 소요될 걸로 보거든요. 성인 수술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더 많은 치료비가 필요할 거란 이야기인데요. 이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이 모두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정부의 지원 체계는 어떤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사건 파일 24의 친절한 윤정 씨, 최인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공무로 다친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치료비 지원 기준이 턱없이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치료비 지원 기준과 절차도 까다로운 데다가 이 간병비 지급 기준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사고처럼 얼굴과 손에 중증 화상을 입어서 양손을 쓸 수 없어서 간병이 필요한데도 온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간병비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1등급을 받아도 67,140원으로 하루 15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간병비 지급 범위 9가지 가운데 화상의 경우에 이 체표 면적의 35%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야지만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 김모 경사 등 폭발 화재로 다친 경찰관 3명의 경우 임상 진단에서 체표 면적이 5에서 6% 내외인 것으로 나와서 간병료 지급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경찰청 산하 16개 경찰서의 직장협의회에서는 모금에 나섰는데 어제까지 3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고 밝혔고요. 부산경찰청은 경찰복지기금 등으로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현실성 없는 기준을 바로잡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동료들이 나선 거네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예. 왜 동료들이 나서야 될 상황인지 저도 사실 좀 답답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 1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화마와 싸우는 동료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모금에 나섰는데요. 지난 4일부터 모금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 1,000만 원이 지난 11일 1차로 전달이 됐고요. 추가로 한 2천만 원 정도를 더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논란이 됐던 이 간병비 부분은 부산경찰청에서 경찰복지기금 등으로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으면 화마와 싸웠던 소방관 분들이, 경찰관 분들이 저렇게 치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주 쉽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모금 활동을 훈훈한 동료애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 걸 대신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모금 활동에 나섰던 이 경찰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 못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과제라든지 진입한다든지 할 때는 순간적으로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이직을 하고 있지만은 한번 다쳤던 직원들은 심리적 트라우마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치료비는 또는 간병비는 무조건 100% 지원해준다. 난 그런 게 법제가 되는 말이죠. 자, 이 경찰관이 말씀대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아무래도 현장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소극적인 형태로 아마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자, 이제 그 동료 경찰관이 그렇게 많이 다치고, 그리고 또 그 다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고 법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도 문제가 생기거나 화재가 나서 다치게 되면 나도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분명히 불안감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고 위축감이 많이 커질 거고요. 그래서 직무 불안까지도 야기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위험한 업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업무. 자, 이러한 업무들을 해주는 분들이 사실 감사함은 있지만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고 법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어려운 업무, 위험한 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찰관, 이 소방관님들은요, 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뭐 사명감과 희생만 강요하기보다는 이 공무 중 다친 경우에 최소한 이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 국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